2시의 데이트 윤도현입니다. 지난 월요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으면서 이성 공략 필살기 발렌타인데이 소개팅 전략 고액받기 종결자되는 메이크업 노하우 등등 주로 여성들이 쫑긋하게 되는 필살기와 비법만 모아도 FBI 훈련 백서 못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에 비해 남자들은 좀 이게 단순하지 않았습니까? 초콜릿을 받았나 못 받았나. 그나마도 결혼한 남성들은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관심 같은 건 냉동 건조시킨 지 오래인데요. 부디 지난 월요일의 뒤끝이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문을 엽니다. 하드보일드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자, 편파 방송의 1인자. 자, 여성의 의견이 아니면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선언하신 분이죠. 마주 앉아있는 저도 남자란 점에 전혀 개의치 않는 분, 딴지일보 김호중 총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일주일간 변함 없으시죠? 삶에. 네,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고요. 네. 지속적으로 여성들에게만 관심을 유지한 채 일주일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관심을 기울이셨나요? 여성들에 대해서? 일단 세상에는 남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호준 씨 눈에 보이는 남자들은 지금 다 투명 인간이네요. 그렇죠. 뭐 등장인물 1, 지나가는 사람 2,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거 참 저희로서는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같이 앉아서 방송하는 안재주 PD와 저는 지나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종의 기계. 야, 그냥 뭐 질문해주는 주쿠박스 그 정도 그런 거네요. 네.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희... 오늘은 말이죠. 네네. 제가 사연을 미리 읽어봤는데. 네.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남성들에 대해서 남자들의 진실, 남자들의 그 어떤 찌질한 면들을 밝혀왔는데. 네네. 오늘은, 여성의, 잔혹한 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오! 첫 번째 사연이. 네. 흥미로운데요. 김호준 씨가 여성들한테 여성들이 안주할 만한 얘기잖아요. 이런 거 사실. 때로는 우리가 진실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 좀 멋있어 주시는데요. 진실을 네. 보여주겠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미니를 보면서 보니까. 네. 제 웃음소리가 싫다.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이 아니고 많았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말이죠. 네네. 다른 방송을 들었어요. 아니, 김호준 씨 방송이 아니잖아요. 게스트 나오셔가지고. 네. 제가 어떻게. 저희 청취자분들을 왜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참. 그거야 뭐, 나 알 바 아니죠. 아니, 정말. 김호준 씨 아직 웃으실 때 마이크 조금만 돌려주시면 되는 걸. 이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웃음소리를요? 네,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 중심으로 저희는 그분들만을 청취자로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막상 또 웃으실 때 아마 조심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예. 그러실 것 같은데. 자, 지금 미니가 잘 안 돼서 짜증내는 청취자가 지금 되게 많으세요. 흑점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흑점이 폭발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자극하는 멘트는 좀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걸 쓰신 분이 있네요. 네. 100원짜리 2개 던져주고 집에 보내. 저 김호준 인간 덜 된 놈. 그런 걸 또 굳이 읽으시는 거. 반가워요. 차수현 씨. 네. 사연 정말 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그런 걸 또 굳이 사연으로.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C씨. C씨? 예. 저는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문제는 데이트 비용. 데이트 비용의 99%를 제가 부담합니다. 밥값, 커피값, 선물값, 공연값 등등. 아니, 여자친구는 당최 지갑을 꺼낼 생각을 보이지 않았어요. 둘 다 학생일 때 만났지만 지금은 여자친구가 은행에 취직했고 저는 아직도 대학생인데 지갑은 여전히 그냥 제가 엽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혹시 돈 때문에 날 만나나?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자친구는 1년 넘게 사귀면서 제 사진을 미니 홈피에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게다가 친구 소개받은 거 딱 2명. 자, 이 모든 상황을 들은 제 친구는 제가 그냥
야, 그냥 너 심심할 때 그냥 만나는 거야. 뭐 먹고 싶을 때 그냥 너 만나서 뭐 사달라고 그러고 먹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비슷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더니 사랑이 식었다는 잔소리만 잔뜩 들었네요. 이런 고민을 하는 제가 짠돌이고 문제일까? 아니면 여친한테 제대로 따져야 하나요? 신수동의 C씨입니다. 돈을 전혀 안 쓰는 여자친구. 예. 네. 형편이 안 돼서 아니라. 예.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냥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네. 뭐 학생일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남자가 학생이고 여자가 취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커피 한 잔도 안 산다. 아무리 뭐 남자분이 주로 쓴다고 해도 이거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여자친구가 과연 날 사랑하는 거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예. 고민이잖아요. 예. 사실은 이런 상담을 저 꽤 많이 받았어요. 역시 많은 네. 사례가 있었군요. 그런 사례 많은데 원래 이제 그 초기에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주도적으로 내는 거 이거는 남자들이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까지는. 왜냐면은 우리가 사바나로 또 잠시 돌아가 보면 네. 그 시절부터 그래 왔어요. 먹거리를 바쳐는 건 언제나 남자들이었고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 선택권은 결국 언제나 암컷에게 있다. 최종적으로 선택권하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남자들이 주도권을 지닌 것 같아도 강해 보이긴 해도 네. 실제로 뭐 곤충이든 갈매기든 다른 동물들도 뭐 갈매기가 그건 유명하죠. 선물을 안 주면 안 만나줘요, 암컷이. 게다가 줘도 큰 거 주는 애들하고 만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듣고 보니까 진짜 최종 결정은 여자의 몫이네요. 그렇죠. 예. 받아들일까 말까는 언제나.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 괜찮은 놈이야. 네. 제발 만나줘. 이렇게 뭐 어필하고 프로포즈하고. 예. 이런 거는 언제나 이제 남자들의 몫이었던 거죠. 예, 그 과정에 있어서는 남자들이 항상 주도권을 쥐는 듯 하나? 실제로는? 여자분들이 no!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이거를 전문 용어로 남자들의 이제 알랑방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전문 용어군요, 이게. 예, 오늘 뭐 전문 용어 또 항상 하면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예. 알랑방구 비용. 예. 네. 그래서 초기 데이트 할 때 그렇게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뭐 비용을 쓰고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그럴 자연스럽다. 수 있다. 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1년이 지났어요. 예. 1년이 됐는데 여전히 커피 한 잔 안 산다 이거죠. 예. 커피 한 잔 값이 없겠습니까? 취직도 예. 했는데 남자는 거꾸로 학생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초기에 남자들이 그렇게 비용을 쓰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데 네. 이 관계가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서로 자신 형편에 맞게 부담하는 것도 그게 또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당연한 것이고. 예. 근데 그 단계를 안 넘어가는 거죠. 예. 왜 그러냐? 예. 여기서부터 굉장히 잔인한. 원래 진실은 잔인한 법이에요. 예. 잔인한 진실을 좀 얘기해 보자면 뭘까요? 사랑을 하는 거냐? 정답은 아니다. 일단 결론부터 나왔습니다.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남자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네, 정말로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남자가 일방적으로 돈을 써가면서 대접을 하는 여자, 그런 대접을 받아 마땅한 여자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대접을 받는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겁니다. 야, 신수동에서 지금 사연 보내신 C씨 지금 충격받으셨겠는데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뭐냐, 이때. 예. 자기라는 건 여성이죠. 여성이 네.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존재죠. 일종의, 지갑이죠. 그냥 지갑이네요. 걸어 다니고 말하는 지갑이다. 내가 말해놓고도 잔인해요. 예전 말로 물주? 잔인해요. 그러니까. 네. 제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김원준 씨. 제 얘기를 제가 얘기하면 한마디라도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물주.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물주이죠. 예. 그것보다 더 잔인한 표현은 지갑입니다, 지갑. 물주는 왠지, 주체적인 판단 능력이 있을 것만 같은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지갑은 그냥 지갑이에요. 열면 열리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게 더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여성이 자기가 돈을 낸다. 네. 그러는 건, 자기가 그 정도 대접을 받아 마땅한, 일방적으로 남자가 돈을 써서 마땅한
여자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돈을 낸다는 건. 그래서 커피 한 잔도 안 사는 겁니다. 설마 커피 한 잔 뭐 2, 3천 원, 5천 원이 없겠어요? 취득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 돈이 없거나 흔히 이런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C 여친은 그럼 네.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런 식일까요? 아니면은 이 남자한테 그게 통하는 한 계속 할 거예요. 통하는 한은. 그러니까 돈을 내면 자신의 가치, 못됐다, 자신의 좀. 어떤 못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정확한 예. 단어는 예.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예. 사실은 교활한 겁니다. 이것이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 자신의 품위 이걸 스스로 훼손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이 10중 8구 이런 여자분들은 자기 주변에 이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걔는 내가 돈을 절대 못 쓰게 해. 라거나 내가 지갑도 못 열게 해. 사줬다고 막 네, 당연하죠. 주변 여자친구들한테 명품 받았다. 그렇죠. 그럼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부러움을 통해서 또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그만한 여자가 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싫은데요. 또 한 가지 네.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네. 남자가 자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여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그래서 돈을 다 쓰고 하는 관계. 일종의 상하 관계죠? 네. 만인과 머슴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 자기가 돈을 낸다는 건 네. 상대를 자기도 그만큼 좋아한다. 돈 쓰는 만큼. 이걸 자기가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관계가 사실은 절대적인 상하 관계여야 하는데 자기가 돈을 낸다는 거 그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네. 허물어뜨려서 돈을 쓰는 만큼 자기도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주는. 네. 그래서 관계가 평등해지고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싫어하요. 평등해지는 걸 싫어하는구나. 네. 항상 자기가 남자친구는 종. 자기가 일방적인 숭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빛나고 둘 다 같이 좋아해버리면 사실은 여신이 아니잖아요. 여신이 아니니까 이 지위를 유지하려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려면 돈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하죠. 더 나쁜 건 이런 겁니다. 네. 1년간 남자가 혼자 돈을 썼어요. 네. 학생인에 불과한데 학생임에도 그런데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보다 용돈도 많이 쓸 수 있을 거니까 데이트 비용을 좀 나눠 쓰자. 다 내라는 것도 아니야. 혹은 1년간 쓴 걸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좀 같이 쓰자. 같이 쓰자. 그 정도의 제한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었다. 쪼잔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교활한데요. 잘못이 남자한테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들으면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봐. 내가 정말 치사한 놈인가? 이렇게 생각에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교활하다는 거. 그러니까 돈 몇 푼에 내가 내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내가 이렇게 하다니. 사실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하자면 아니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는 게 그럼 사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죠. 무섭습니다. 무서운데요. 집 사연 읽고 있는 가운데 5424번님이 전 여자인데 남자친구가 그랬었대요, 옛날에. 나쁜 놈이죠. 이건 진짜, 왠지 여자가 남자가 그러는 경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따져보죠. 그것도 또 그 나름의, 먹고 튀는 남자들의 생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분이, 알고 보니 돈 때문에 만나는 거였었고, 그게 맞았대요, 그게. 딴 여자친구도 있었대요, 그때. 그때 당시에. 강지혜 씨가, 나한테 돈을 많이 쓰면,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네요. 오셨네요. 착각하는 것이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자기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착각을 해도 정말 대단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잔인한 이야기인데 이 여자친구가 사랑을 하긴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게 남친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친구의 사랑에다가 빨대를 쫙 꽂아가지고 혼자 자양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말로는 잘해주고 그러지 않느냐. 말로는 잘해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남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으라고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관리하는 거죠. 붙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하인 역할을 계속 해줘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거머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활하게 하시는 분인데요. 그게 몸에 이제 배웠어요. 그 통하기도 하고 자기는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붙어 있으라고 계속 말로는 잘해주는 거. 이게 거머리가 찰싹 붙어 있다고 그 다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잔인한 표현 또 나왔어요. 이거 거머리군요. 이거 찰싹 붙어는 있지만 결국에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남의 사랑에 기생하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케이스라서 제가 잔인하게 얘기했는데 남의 사랑을 숙주 삼아서 자기 양분만 싹 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거머리형 나르시스트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받는다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남자는 필요한 자양분 혹은 지갑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잔인하죠. 자, 그러면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C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을 참조하시고. 그렇죠. 제가 상처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하지만 저는 헤어지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네. 왜냐면은, 아니, 하인이야도 좋으니 평생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본인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가자 이거지. 그리고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좀 야박하게 얘기했는데, 잔인하게. 이 정도로 야박하고 잔인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네. 남들한테 다 보이는 게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본인이 진짜 얘기하신 대로 C씨가 그래도 견딜만 하다 그러면 계속 만나시는 거고 도저히 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사랑에 빠져 있긴 하나 당신과 사랑에 빠져 있다기보단 당신이 주는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자기가 높여지는 자신의 가치,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잔인해.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나비 씨 잘된 2시의 데이트. 자, 2시의 데이트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김어준 총수님과 함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가운데 자, 서울 도봉구 쌍문 3동에 B씨가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사연 읽기 전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또 안 읽을 수가 없는 게 3623번님 결혼을 해서도 돈을 안 쓰는 아내는 뭐예요? 그건 알뜰한 거죠. 알뜰한 거. 알뜰한 아내입니다. 자, 네, 그건 알뜰한 겁니다. 결혼 잘하셨네요. 네. 자, 그리고 박보혜, 총수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박보혜 씨. 충격적이나 정답인 듯 적으셨고. 사실 의외로 여성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10중 8구 동감을 합니다. 자기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받고 자기도 그런 유혹을 없지 않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박줄 것 같아도 그럴 리가 없어. 예, 남자들은 날 사랑해. 그렇죠. 오히려 막 부정하고 예. 내가 그럼 당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반응들이 남자분들이 오히려 더 많다. 방승현 씨 공포스러워요. 하드코어 엽기물이네요. 권지현 씨 골문 상처 짜내는 기분이에요. 5791번님 완전 대박이다. 지식인이 아니라 역술인 같은데요. 감탄이 절로 나오네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상담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저라면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라면 네. 이 관계는 생명이 다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언제 헤어져야 할까? 네. 이거 굉장히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네. 언제 헤어지는 게 옳은가. 네. 그래서 그냥 스르르르 도망가거나 흐지부지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연락을 스르르 끊어버리거나. 근데 아주 분명한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 돈 쓰는 게 아까워질 때.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순간 내가 지갑을 열어서 사실은 상대에게 푹 빠져 있을 때는 남자고 여자고 네.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고민이 될지언정 그걸 쓰는 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녀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 액수에 상관없이 이 돈을 쓰는 게 아깝다. 슬슬. 그럼 사실은 관계 생명이 다 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약에 저는 연애할 때 항상 돈을 쓰는데 그거는 상대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먹어서. 근데 어느 순간 돈 주는 게 아깝다. 이거 관계가 생명이 다 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네.
그렇죠. 아니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들 안 아깝겠습니까? 그냥 아니 다 아끼고 싶지 않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보통 그런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동안의 관계, 주변 사람의 눈, 상대방한테 한 말, 또 상대가 나한테 한 말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예. 그런데 어쨌든 아주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건 돈이 쓰는 게 아까우면 그 관계는 생명이 다한 겁니다.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B씨. 만난 지 6년 차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저의 거짓말 때문에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딱히 내세울 만한 조건이 안 되고 외모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게 변변치 않아서 처음 여자친구 만날 때 거짓말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했고 우리 형제들도 다 잘 나간다고 그랬고 게다가 저는 지금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망이 밝아서 성공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말한 겁니다. 사실 작은 형의 회사가 어려워서 곧 문을 닫는다고 하고 저도 작년에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직장 그만두고 올해부터 다시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자친구 나이는 31, 저는 32. 이젠 정말 진지하게 미래 설계를 해야 할 나이인데 정말 겁이 납니다. 지금은 모든 게 불안하고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쌍문동의 B씨가 또 애절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런 사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네. 남자들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시작하고 유지하느라고 거짓말 했다. 네. 근데 그게 끌다 보니까 6년이 됐는데 이거 고백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이제 또 숨길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그냥 남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 초부터 왜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이죠. 거의 모든 세상의 연애에서 거의 모든 남녀는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거짓말과 허풍을 떱니다. 실제로 남자는 허풍을 치고 여자는 화장을 하죠. 좀 뭔가 좀 정확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남자의 이 거짓말, 허풍, 허세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여자분들도 나름의 연애 전략이 당연히 있어요. 그걸 그냥 상징적으로 제가 화장이라고 표현했는데 화장도 있는 것들을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정확하게 말해서.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네. 수컷들이. 연애할 때 허풍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진화 심리학을 볼 때, 사바나 시절부터 쭉 그래왔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 다 그래요. 아주 쉬운 예로, 공작을 보십시오, 공작. 수컷 공작의 꼬리를 보세요. 그 화려한 꼬리. 화려하죠.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고추장스러운 거죠. 이 꼬리를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서 도망다닐 때, 소위 이제 포식자를 만났을 때, 오히려 목숨 위험합니다. 사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도 갈기가 너무 커서 무거워가지고 못 달린대요. 그 수컷 사자들이 그래서 자기 가족에서 쫓겨날 때, 다른 젊은 수컷 사자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뺏길 때, 그 수컷 사자들이 사실은 한 몇 주 이내에 굶어 죽어요. 이게 쓸데없는 갈기랑 치장 때문에. 속도도 안 나고 등치만 커져.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수사자들은 맨날 잠만 자. 그게 이제 흔히들 그 장면만 보고 다 암사자들이 사냥하고 말이지. 수사자들이 결국은 혼자서 다 잡아놓은 거 뜯어먹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수컷 중심으로 본 사고예요. 그 수컷보다 훨씬 젊은 수컷이 이제 몇 년 이내에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 수컷은 쫓겨나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도 사실은 너무 크고 느려서 사냥을 해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 크기에 맞는 짐승을. 맞아요. 보통 두세 달이면 굶어 죽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암사자의 중심으로 보자면 언제나 신선한 수컷 사자들이 공급된다. 먹이만 갖다 주면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사자들 보면 그냥 천덕꾸러기. 그냥 그러니까 저 진상 저거 가장 왕성할 때 유전자를 전달해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암사자는 쫓겨나는 법이 없어요. 그 그룹 내에서 되게 총명해 보여. 그리고 암사자는 그 수사자들 보잖아요. 옛날에 멋있었는데 우리 왜 라이온킹 애니메이션 보면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 요새는 보면은 안 됐다 이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 잠시 유전자를 전달하고 용도 폐기된 다음에 굶어 죽는 게 수사자의 운명이에요. 그러네요. 어쨌든 순놈들이 이 허풍
치는 것은 모든 동물이 다 그런데 네. 수컷들이 목숨 걸고 호풍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아니 유전자를 전달할 확률만 높다면 네. 그렇게 호풍이라도 쳐서 성공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네. 저는 아무것도 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멸종에 가야 되겠느냐고. 예. 동물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당연히 허풍 친 쪽이 나아요.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래서 동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허풍을 치고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면은 그 기간만 누리고 쫓겨나거나 네. 그렇게 하는데 혹은 뭐 사마귀 같은 건 뜯어 먹히죠. 암컷에게. 네. 사실 인간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예. 면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펙에 밀리는 걸 허풍으로 저지하는 겁니다. 일단. 밀리지 않는다고. 난 괜찮아. 끝도 없어. 난 괜찮은 수컷이야. 라고 이제 혀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왕년에. 공작은 꼬리에 달렸지만 인간은 혀에 달린 거죠. 그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말로 허풍을 그냥 잔뜩 누르는 거죠. 문제는 이제 동물들은 냅다 도망가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제 도망가지 않는 한 네. 언젠가는 자신이 한 말을 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입증해야죠. 거짓말 했으니까. 이 상담자도 사실은 이제 한번 허풍을 쳤는데 예. 그걸 입증할 순간을 미루다가 드디어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 진작에 사실대로 말하지 거짓말했어 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결심만 하면 누구나 있는 그대로 다 자기 약점까지 다 말하는 게 쉬운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그렇게 자기 약점까지 다 드러내놓고 나를 싫어하려면 싫어해라. 또는 이런 점은 괜찮고 이런 점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결심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이죠. 그럴 만한 능력, 자존감, 그럴 만한 사실은 자격이 돼야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고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그렇죠. 자기 치부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그냥 서슴없이 하시고 그 순간까지 가려면 대단히 어려워요. 네.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되죠. 매력이 되죠. 정확하게 하시는군요. 예. 윤도현 씨는 그 지점까지 올라갈 만큼 여러 가지 자산도 쌓았고 명예도 쌓았고 실력도 쌓았고 유명해졌으니까 갈 수 있어요. 진짜. 뭐 또 그렇게 봐주시면 좀 감사드리죠. 이게 고맙습니다. 결심의 문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타박할 문제가 아닌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심만 하면 누구나 박지정 됩니까? 아니에요. 마치 결심을 하지 않아서 몰아붙이면 그 쉽게 말하는 건 남일이라서 자기도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스펙이 밀린 누군가하고 만났어요. 그러면 왠지 자기를 부풀리고 싶은 욕구를 누구나 느낍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런 게 있죠. 잘했다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껴서 저는 이분을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서 역시 솔직한 게 최고야. 아무런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해봐야 상담도 안 되고 해답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죠. 지금 다 벌써 일이 저질러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말해봐야 사실은 앞으로도 수많은 남성들은 그렇게 허세를 떨어서 어떻게든 그녀와 연애에 돌입하고 싶어 해서 할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요. 네. 중매 결혼 이런 거 하셨는데. 네. 그래서 속았다. 예, 그렇죠. 예전 분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글쎄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굉장히 큰 슈퍼마켓 한다고 알고 왔더니 결혼식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노점상을 리어카 노점상. 혹시 그 노점상 이름이 굉장히 큰 슈퍼마켓 아니었나요? 예. 그거였다고 막 속았다고 그때 막 예전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얘기를 잠깐 해보죠.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짓말에는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한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네. 언제가 되면 잊혀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게 결국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백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실직고하라.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해주면 참 고마운 일이죠. 네. 그런데 애인이 떠나면 어떡하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수해라. 네. 그만큼의 관계면 그만큼에서 끝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대로 밝히고 그녀가 떠나가든 그녀가 계속 곁에 있든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죠. 그 외의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없어요. 그 외에 없군요. 분명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백하기 힘들어진다. 점점 그냥 더 악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뭐 학력 이전 이런 거 크게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맞아요. 아주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스펙이 좀 필요했다거나 혹은 좀 부끄러워서라거나 아니면 아주 쉽게 조금 다시 볼 사람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풀렸다가 이게 이 고백의 찬스를 놓치고 그게 10년, 20년 지나버린 거예요.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랑을 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고 자식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렇죠. 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데. 손영규 씨가 저도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지금 그 아내를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진실을 말했더라면 저와 결혼 안 했겠죠. 아내를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박슬기 씨 크크크 미치겠어요. 버스에서 지금 이거 듣고 있는데 버스 안에 나랑 기사님밖에 없는데 빵 터졌어요. 아저씨가 째려봐요. 뭔가 좀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긴 하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네. 조언을 하겠으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고민은, 네. 사실은 해봐야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은 여성의 손에 쥐어져 있고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솔직하게 빨리 말하는 거다. 말하는 거 하루라도 빨리 말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때 주의하셔야 될 건 절대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싸그리 다 얘기해야 됩니다. 한 번에. 찬스가 온 거거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예. 그래서 그 관계가 끝나면 우리 관계는 딱 이만큼의 관계였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맞고요. 알겠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실직고 하십시오. 자, 0542번님이 김어준님께 사연은 홈페이지에 가서 써야 하나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2시에 데이트 홈페이지 오시면요. 연애와 국제정치 창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글은 저희 제작진만 볼 수 있는 비밀글로 잠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주 명쾌하게 마지막 사연 또 아주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모두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이야기였죠. 불편한 이야기지만 언제든지 골마서 터질 이야기들. 네, 이런 불편한 이야기는 애돌아서 얘기하면 애매모호하고 맞습니다. 그 애매모호한 뒤에 숨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박하게 잔인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전 아주 굉장히 명쾌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김호준 씨하고는 국제정치 인사드리기 전에 국제정치 한번 얘기해봐야죠. 이집트 무라바크 화제죠. 대통령 드디어 사임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아랍권에서는 미국, 중동, 이스라엘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재편이 될 거예요. 이때까지 이집트가 중동의 중심 국가였거든요. 친미 국가로서.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집트 타히리르 광장 저도 가봤었는데 이 광장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대통령이 사임을 했을까요? 며칠 만에. 며칠 만일까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네. 18일 만입니다. 겨우. 그러니까 시민들이 광장에서 18일을 연속으로 시위하면 대통령이 사임을 하더라. 하는 나라도 있다더라. 겨우 18일 만에. 겨우 18일 만에. 하지만 매일 18일. 있다더라. 광장에서. 그냥 있다더라. 뉴스에 보도됐더라. 그냥 정보만 전달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그냥 팩트였고요. 자, 김원준 씨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신랄한